2021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서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박람회에 저희 닥터 프렌즈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맡은 코너는 이제 뭘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 상담소? 맞습니다. 거의 짠 것 같네요. 아, 이거 뭐 우연히 맞춘 건데 짜고 그러니까. 치는 것처럼 단어를 너무 정확하게 맞추네. 따뜻한 마음 상담소라는 이런 코너를 저희가 좀 맡게 됐는데요. 이제 센터 관계자분들이 미리 좀 많은 사연들을 좀 받아주셔서 너무 많이 받아주셔서 사실 그 사연을 선정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또 비슷한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해주셨던 아주 공감할 만한 사연을 그런 사연을 5개를 선정해서 오늘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네네. 또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뭐 댓글이나 혹은 이런 걸로 좀 많이 소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우창 선생님이 또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요새 되게 욕심내잖아요. 예.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땡땡님의 사연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고생 헬프입니다. 저 헬프님이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받으면서 우울증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도 생기고 괜찮아졌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이 계속해서 맴도는 느낌이 듭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너무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면 또 공허한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혼자 괜찮다면서 되뇌이고 절 위로해 보려고 해도 이런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싫다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왕따로 시작한 우울증이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따돌림, 괴롭힘에서 받은 그 상처,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좀 그런 사연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특히 이제 뭐 과거에 당했던 어떤 요즘 또 학폭 논란이 좀 많잖아요. 요새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게 아직도 뭐 꿈에서 나타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현재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따돌림이라는 게 정말 상처로 많이 남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냐면 또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관계가 중요시되고 친구들 또래 집단이 되게 어찌 보면 유일한 나의 사회생활일 수 있는데 거기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는 엄청난 상처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가 이제 어릴 때는 가족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그 대인관계가 이제 이런 또래나 이런 또래 집단 이런 관계로 서서히 좀 발전을 해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큰 상처를 당하거나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 좀 전반적인 어떤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스텝이 또 어렵죠. 보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집 밖에서 이제 가족 밖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 정말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따돌림이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큰 상처로 남고 이 상처로 인한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기억, 감정들이 섞인 이런 기억들은 사실 굉장히 또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따돌림 기억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들도 같이 느껴지는 리마인드가 되는구나. 맞아. 그냥 뭐 내가 3년 전에 따돌림을 당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들까지 나타나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지금 좀 답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금 친구들이가 잘 어울리는데 왜 또 그때 기억들이 나면서 힘들까? 근데 이런 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말 강렬한 감정이 섞인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라 그런 감정이 섞인 기억은 당연히 그 기억이 떠올릴 때 그런 감정들도 같이 올라온다. 근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할 텐데 너무 좀 걱정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받을 상처 그리고 이 상처가 이어진다는 것들이 너무 좀 걱정이 되는데 맞아요. 근데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건지 이걸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방법이 있는 그러니까 건지. 저는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해요. 그쵸. 내가 회복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낙준 우창훈 선생님은 뭐 저희도 예전에 저희 고대병원 한창수 교수님 모시고 예. 외상후 성장이라는 얘기 저희가 같이 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꼭 더 힘들어지거나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망가졌어 이게 아니라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따돌림의 어떤 힘든 것들을 겪었는데 네네. 내가 사실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건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일이 많죠. 많죠. 근데 내가 따돌림을 겪어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내가 좀 더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요즘 사실 뭐 좀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재미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학폭 같은 게 있을 때 멈춰 이런 캠페인도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런 게 내가 겪어본 사람이면 이걸 좀 더 외쳐줄 때 좀 같이 외쳐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좀 피해자의 감정에 좀 더 공감이 되고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그때 힘들 때 뭔가 나를 도와줬던 어떤 가족이나 소수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또 그럴 수 있구나. 예. 우리가 뭔가 아파봤을 때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진짜 그 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그렇죠. 하고 약간 그런 네.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우창윤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어떤 트라우마 겪었기 때문에 나는 더 불행해질 거야가 아니라 정말 비온 뒤에 땅이 굳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사연자 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혹시 정치과 쌤이나 이낙준 쌤은 그 가해자 학생 그런 분들 혹시 지금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저는 요새 되게 학폭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네. 그 과거에 이제 그런 가해를 했던 경험 때문에 하고 있던 일에서 이제 이탈이 되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사회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뭐 착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진 않잖아 사실. 맞아요. 오히려 불이익이 딱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겠다. 저게 내가 정말 크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안 하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혹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고 어떤 걸 하고 싶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 이런 교육이 불이익이 조금 더 엄하게 적용을 앞으로 점점 더 하게 될 더 것 되게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기록으로 남는 사회가 예. 오고 있으니까. 요즘은 진짜 뭐 학폭을 어떤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에도 가해 사실을 남겨서 이제 좀 불이익을 준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좀 알려질 수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또 이런 가해자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정말 피해자분들은 정말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속상해하고 아프다라는 걸 좀 알고 그런 가해들을 좀 멈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땡땡님 이제 지금 너무 힘드실 텐데 지금 사실 그냥 그거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고 싶어서 잊혀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그 학폭을 당했던 따돌림을 당했던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억지로 잊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저는 그냥 그래 내가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지 이러면서 본인을 좀 위로하고 좀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그때 감정들을 스스로 좀 알아차리려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건네는 위로보단 내가 나한테 건네는 위로가 정말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나한테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거나 음. 힘들면 혹시 뭐 진료를 보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 트라우마를 이겨내는데 이런 전문가의 도움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일로 병원에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꼭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당장 괴롭힘이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힘들다면 병원에 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요. 예. 지난번에 우창현 선생님 사연을 좀 발음이 좀 별로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진짜요? 예. 벌써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낙준 선생님이 한번 경질됐구나. 예, 예. 사연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황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프렌즈를 꾸준히 챙겨보는 한 헬프입니다. 저의 고민은 남들에게 요구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아도 저에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남들에게 요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해결될 문제들 같은 것도 괜히 저 때문에 실망하시는 일이 생길까봐 부모님에게도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고쳐지지 않는데 저의 이런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거절하기 어렵고 뭔가 부탁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많죠. 이게 많지. 많을 것 특히 같아요. 이게 사연자분이 좀 어리신 것 같아. 왜요? 제 개인적인 인생을 반추해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좀 뻔뻔해진 것 같아.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둘만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도 잘 못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못하고 부탁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는 상처받을 것 같고 명령을 했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했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심하고 잘 부탁을 못하는 성격이더라도 살다 보면은 내가 부탁하는 경험이 하나씩 쌓이게 되잖아. 맞아요. 막상 해봤더니 별로 그런 게 없어. 내가 맞아.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아. 아, 여기까지 괜찮구나. 여기까지 괜찮구나.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많이 뻔뻔해졌다. 전에 비해서.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을 당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치. 처음 거절은 굉장히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당연히 있죠.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던 누군가가 어떤 거절이었나요? 뭐 나랑 사귀어 줄래? 그건 정말 많이 거절 당해봤고 한 명한테만 막 아니요. 11년 동안 거절당했잖아요. 여러 번 거절당해본 적도 있어요. 같은 사람한테. 하여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거절당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였고 충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상황도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였으면 들어줬겠지만 다 사람이 나 같진 않구나. 그래서 이런 거절을 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사람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거절 받는 것도 괜찮다. 근데 내가 필요하다면은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라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연을 보면은 이분은 정말 너무 타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부탁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맞아. 내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 좀 싫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떨까? 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이제 남들의 시선이라던가 평가에 좀 예민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우창현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아니, 신경을 쓰는데 저는 그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그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SNS도 너무 많고 일단 나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의식이 없으면은 그냥 남들이 보는 대로 그 시선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SNS가 너무 보고 너무 그게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중심을 내가 잡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계속 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이게 확 쓰러지지 않는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치열하게 매일 그런 것들은 좀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우창훈 선생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막 우리 젊었을 때보다
어렸을 때보다. 어렸을 때보다? 나이 몇 살인데요? 네, 젊었을 때. 되게 상처를 주네. 나 지금도 젊은데?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예. 네. 예, 근데 네. 이게 너무 이제 SNS 거의 일상 같아잖아요, 요즘은. 그치. 그쵸. 그러니까 정말 계속 나도 모르게 남을 비교하게 되고, 예전에는 내 주변 사람들 SNS만 봤다면 요즘은 막 연예인들 문자에 맞아요. 막 뜨니까. 예, 연예인들이 뭘 하고 사는지 또 셀럽들은 브이로그들 보고 이러니까 맞네. 정말 그 비교하는 게 내 수준, 내 주변 수준에서 너무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에 신경 쓰고 SNS에 뭘 올리는 것도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 것보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이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내 욕구나 내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에 더 좀 집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더 많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이런 게 사회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냥 다 남한테 맞춰주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 주변 사람 다 다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지. 그쵸. 근데 지금 본인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본인이 불행한 거야. 그렇죠. 그 안에 자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맞아. 뭐 못하고 근데 그게 또 마음에 남잖아. 그쵸.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를 계속 끊임없이 부응하려고 하면 뭐 이게 끝이 없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내가 계속 남들한테 잘 맞춰 살다가 갑자기 안 그럴 수도 없고. 맞아. 정말 그럼 막 사람들이 좀 놀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우창 쌤?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늘 살다 보면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나도 모르게 쫓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너무 멋져 보이고. 예. 그래서 뭐 아침이 됐든 뭐 저녁이 됐든 잠들기 전이 됐든 그냥 뭐 나만의 루틴 같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못해서 혹은 뭐 말을 못해서 아쉬웠던 게 뭐가 있는지 그 아쉬움이 마음속에 남는 게 사실 그게 내 진짜 마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꼭 그 말을 해야겠다. 이런 걸 계속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혼자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이제 내가 남들한테 뭔가 요구도 하고 거절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걸 하는 게 싫어. 근데 누가 자꾸 시켜달라거나 부탁하면 거절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부탁 들어줄 수도 있고 맞아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면 안 들어줘도 안 들어줄 되잖아요.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들은 어떤 건지도 내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감정을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모션의 어떤 어원이 움직이다, move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뭔지 알아야 내가 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일단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100% 저희가 뭐 아무리 기부 영상을 올려도 유튜브에 올리면 싫어요가 꼭 한두 개는 있어요. 맞아. 좋은 일만 하는데도 근데 정말 네.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낙준 선생님 싫어하는 사람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오창 선생님도 좀 몇 명 있잖아요. 저는 몇 명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를 생각해보면 나도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맞아. 싫고 지나고 보면 왜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머릿속에 또 사람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어. 나도 이런데 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날 다 좋아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내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실천하기 쉬운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음식에 대한 나의 취향을 정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먹었더니 맛이 있어. 응. 더 먹고 싶어. 응. 이거는 안 먹고 싶어. 응. 그건 되게 정확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늘 뭐 먹을래? 그럴 때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응. 나는 오늘 제육볶음이 먹고 싶어. 나는 오늘 돈가스가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맞아요. 내일 세 끼는 먹어야 되니까. 이낙준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해봐야 돼요. 저희도 생각하면 20대 초반에는 좀 말도 잘 못하고 거절도 못했던 것 같은데 해보면 거절을 여러 번 해도 얘랑 멀어지거나 얘랑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들을 해보다 버릇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갑자기 바꾸긴 어려워요. 하지만 행동을 바꾸면 그 생각도 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거절하고 요 정도까지는 들어주고 스스로 좀 선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도 따라오니까.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자존감이랑도 좀 되게 중요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내가 계속 뭔가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자존감이라는 건 뭔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통제하는 느낌이 들 때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 좋은 평가를 들으면 자존감이 의외로 좀 낮아져요. 이게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살기 때문에 자존감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구나. 맞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존감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낙준 우창윤 선생님처럼 오늘부터 막 거절도 해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들 땐 쌍욕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둘이 잘하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좀 하다 보면 그게 뭐지? 네. 그게 뭐지? 좀 생각보다 뭐 쌍욕해도 내 옆에 친구들도 있고 맞아. 예, 뭐 그렇습니다. 또 사연은 또 우창훈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또 예. 바로 사연, 굿땡땡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 저의 직업은 작업치료사입니다. 저는 몇 달 전 남자 클라이언트에게 멱살을 잡히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분들에게 이 일을 바로 알렸지만 폭행한 클라이언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말뿐 괜찮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저와 마주치면 상사분들은 피하기까지 하셔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이상을 그 클라이언트 목소리를 들어도 숨이 막히고 뾰족한 물건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업무에도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내방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내방을 보류했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직장도 그럭저럭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트레스의 역치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할 때면 이전처럼 너무 힘들어지고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겁도 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정작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아프고 산다며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별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도 늦지 않은 걸까요? 와, 근데 너무 이거는 좀 회사의 대처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이나 어디 식당이나 어디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좀 이런 데서 항상 저 느끼는 게 이런 정말 직장의 대처, 그 병원의 대처, 상사의 대처가 너무 아쉽고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뺨을 이거는 진짜 예. 이거는 너무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하지만 특히 나와 같이 일해주는 우리의 동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다치면 그러게요. 안 되는 사람이고 예. 우리 함께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우리에게 해를 가한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진짜 대응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료가 다쳤으면 이거는 뭐 동료한테 행한 폭행은 마치 나한테 행한 그쵸. 폭행처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연을 또 보면은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거보단 이제 정신과에 갈 정도로 많이 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뭐 이 정도 일로 가도 되나 이런 거랑 좀 진료를 좀 망설이는 듯한 맞아. 그런 고민들을 네. 좀 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할 때 이 정도로 이비인후과 가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 중에 누가 뭐 이런 걸로 병원을 왔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맞아. 진료 보지. 그치. 정신과는 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과 의사들은 환자분이 왔을 때 이분이 정말 아픈 건지 정말 큰 병인지 큰 병이 아닌지를 이제 정말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가도 되나 안 되나 이 망설일 때는 실제로 가서 정말 괜찮아서 내 병이 좀 약해서 좀 잠깐 다니고 말 정도면은 좋은 거고 실제로 그게 큰 병의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방을 망설이는 거는 어떤 마음의 병 혹은 진짜 몸에 있는 병을 키우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정신과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네.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펄펄 열이 나야 병원 가는 사람이 있고 콧물만 조금 나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낙준 선생님 말대로 뭐 의사가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잘 오셨네 그러고 맞아, 드리고 그리고 초기에 그렇게 큰 치료가 필요 없으면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만 다니다가 맞아요. 진료를 받으시는 거고 네네. 생각보다 좀 큰 병이면 더 심해지기 전에 우창훈 선생님 말대로 빨리 와서 다행이신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유독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사실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마음상담소 뭐 이런 이제 울산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제 운영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런 박람회도 개최하고 하는 이유가 좀 이런 어떤 인식 개선들, 정신과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추는 역할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또 진료 기록에 대한 그런 고민? 예. 왜 그거 남나? 네. 기록이 남았을 때 네, 뭐 네.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이런 있죠. 생각. 네. 기록이 남는데 2개 남아요. 병원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2개 기록이 남거든요. 이제 병원에 남는 기록은 뭐 예를 들어 이낙준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와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낙준 잠이 안 옴. 무슨 약 처방 이렇게 되고 또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그 약이 효과 있었어요? 그럼 효과가 뭐 없다. 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는 의무 기록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제 이낙준 선생님이 본인 부담금을 내지만 또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이 기록을 보내는데 어떤 걸 보내냐면 이낙준 불면증 그리고 어떤 약 처방 이런 정도예요. 전체 어떤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뭐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또 공단이잖아요. 이게 뭐 그냥 개인 사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기록들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요. 병원에 있는 기록을 예를 들어 이낙준이 저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이낙준 어머니나 아내가 오셔서 이낙준 기록 좀 달라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정보는 본인이 와서 떼지 않는 이상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어디에 유출되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직장에서 알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거죠? 뭐 직장 동료들이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공무원이시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이걸 이렇게 뭐 조회해보거나 이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약들에 대해서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오해들. 그쵸. 사실 근데 뭐 정신과 약이라고 더 부작용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꼭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약을 거부하면서 이 약 먹으면 나 멍청해진다고 이런 말을 중독이 많이 되는 하잖아. 것처럼 못 끊게 된다. 그쵸. 그래서 뭐 사실 중독을 다루는 과가 정신과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중독을 끊을 겁니다. 다양한 중독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약물 중독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한 대로만 복용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정신과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더 심하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신과 약 중에는 뭐 어떤 약은 속이 좀 쓰리기도 하고 어떤 약은 식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약은 식욕을 올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가 환자분마다 이제 증상에 따라 부작용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은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하는 약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과에도 다 있으니까 너무 그런 공포심을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개원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맞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지금 약을 끊는 환자분들이 지금은 한 30-40명?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명의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좋아지는 약간 질환들이 어필한 거죠, 지금? 아니요. 이거는 편집할 거 같아요. 질환마다 특성이 다른 거지 정신과 무조건 평생 치료받고 평생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가는 병원에 의사랑 나랑 안 맞지 않을까. 그거 많이 신경 쓰시죠. 네, 이것 때문에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 고민을 하시다가 맞아요. 좀 내원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 또 뭔가 정신과 의사는 뭔가 좀 또 그런 생각들이 개팍할 것 같고 뭔가 저 사람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뭔가 음흉할 것 같고 이런데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나랑 잘 맞는 의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몰라요.
이게 아무리 뭐 저처럼 유튜브 활동을 하고 뭐 TV 많이 나온다고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이라고 다 나한테 맞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실제로 뭐 유튜브 보고 저한테 오셨지만 실망하고 딴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고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의사를 찾는데 일단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특히 정신과는 환자분들이 정신과 의사를 한번 만났어. 근데 별로야. 그러면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그냥 다른 데 가는 게 경험으로. 아니라. 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 앞에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 맛없다고 평생 떡볶이 안 먹지 않잖아요. 그치. 그냥 다른 떡볶이집 찾지. 병원을 선택하는 건 또 환자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나라처럼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는 그쵸. 대학병원도 갈 수 있고 동네 병원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선택지가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연을 보내주신 구땡땡님 일단 이거는 오셔야 됩니다. 뭐 지금 힘들잖아요. 네, 직장에서 뺨을 맞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큰 상처를 겪었는데 뭐 저도 우울하고 힘들 것 같아요. 잠도 안 올 것 같고요. 왜냐면 신체적 폭행은 정말 많은 모욕감을 주잖아요. 근데 회사의 대처도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심지어 날 지켜주지도 않았어, 우리의 집단이. 그러니까. 그러면 더 상처받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은 뭐 이 사연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만이라도 힘들다면 가시면 좋겠지만 사연을 보내주신 구땡땡님 꼭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좀 맞는 선생님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낙준 선생님이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읽어주시죠. 따뜻하게 읽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유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 선생님들. 저는 23살 여성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산 강아지가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를 둔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 주었던 강아지는 가족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현재 14살의 오랜 삶을 살아온 저의 강아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뛰어놀던 모습은 점차 줄고 헛기침을 하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점차 늘어갑니다. 그런 강아지를 볼 때마다 이별이 가까워진 것만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어 눈물 흘리게 되고 강아지를 찍은 사진을 정리할 때 이별이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에 사진 한 장 쉽게 지우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제가 곧 취업을 앞두어서 지금보다 강아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 마지막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강아지의 죽음과 죽음 후의 저의 삶이 너무도 우울해질 거라는 사실에 점차 걱정이 많아집니다. 저의 고민에 대해 닥터프렌즈 선생님들께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쵸. 진짜 요즘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이제 거의 600만 가구가 된다고 하고요. 엄청 많아졌네요, 예, 진짜. 600만 가구면 진짜 거기 뭐 1인 가구는 다 아닐 테니까 정말 뭐 반려동물 뭐 1000만 시대 뭐 이런 진짜 얘기도 그러네요.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이런 반려동물을 상실하고 오셔서 이제 펜로스 신드롬이라고 하죠. 펜로스 증후군으로 정신과에 오신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 그렇죠. 더 많이 느꼈어요. 이낙준 유창훈 선생님은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어요? 반려동물을 좀 키우는 경험들?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우다가 근데 강아지를 이제 정말 이뻐하던 치아와였는데 그 할머니 댁에 맡겼다가 문을 열어놨는데 도망을 쳤대요. 그래서 그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 엄청 이뻐했었는데 갑자기 황당하더라고,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근데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게 어떻게 죽었다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어릴 때. 그 이후에 키우지 않았거든요, 강아지를.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나요. 그 엄청 친하게 놀고 맨날 재밌게 놀던 강아지인데 되게 어린 마음에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반려동물 키워본 적 없으니까 이렇게 병원에 이제 또 오셨을 때 처음에는 공감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어려웠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 어떤 느낌일까? 상상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좀 하다 보니까 거의 반려동물 사망했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느꼈던 그런 게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랑 똑같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라던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아 이게 가족을 잃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럼 차이는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르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낀 게 보통 반려동물은 뭐 좀 동등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주인 사람의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을 것도 챙겨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이러니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더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책을. 내가 더 잘 해줄 내가 그때 동물병원을 좀 더 빨리 데려갔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좀 더 좋은 사료나 좋은 뭐 좀 더 산책도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더 건강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성인 대 성인 이런 게 아니라 좀 뭐 아무래도 좀 사람의 케어가 필요한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죽음이 조금 장례식장 가는 것도 좀 익숙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가는 죽음에 익숙해지는 나이가 아니고 이제 동물을 키우는 분들 나이가 보통 어릴 때나 뭐 20대 시작한다 그래도 좀 이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이른 경우가 어쩌면 많아요. 이게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보내는 경험이 좀 더 익숙하지 않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런 부분들은 더 힘든 이유들 중에도 하나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도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충분한 좀 애도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가짜. 그러니까 이게 막 좀 주변에 막 반려동물 안 키우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호들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한 마리 또 데려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가족이 죽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거리를 두고 일단 내 스스로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처럼 충분한 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뭐 진짜 뭐 사진이라던가 동영상 같은 걸 보면서 좀 추억도 하시고 그리고 진짜 장례식 같은 요즘은 진짜 반려동물 장례식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내 반려동물을 좀 기념하는 어떤 영상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편지를 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저희는 정신과에서는 좀 이런 성숙한 방어기제 승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강아지를 키우다가 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또 지금 불쌍한 강아지들 워낙 많잖아요. 뭐 유기견 보호센터에 뭐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이름으로 좀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정말 마음이 좀 뿌듯해지고 조금 위로받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건 좋네요. 예, 유기견 봉사 같은 거 보호센터에서 좀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봉사를 해본다거나 물품을 보내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연자분한테는 어떤 말을 해주시죠? 우창훈 선생님 또 사실 저희 누나가 지금 강아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노견이 17년, 됐구나. 18년 그러면 됐어요, 진짜. 눈도 거의 안 보이고 거의 잘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정말 끝까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맨날 뭐 동물병원 데려가고 좋은 거 챙겨주고 하는데 가족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누나가 뭐 아이도 있고 엄청 몸도 힘들고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하니까 그게 또 다른 가족이었던 거니까 우리 누나한테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게 우리도 가면은 더 도와주고 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더 이해해주고.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또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취업 뭐 이런 거 준비하다 보면 더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만큼 중요한 게 그 밀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의 밀도. 예, 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좀 시간이 짧아지더라도 좀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같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주시면 이 친구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내가 점점 바빠져서 어떻게 해요 라기보단 남은 시간 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즐겁고 재밌는 것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환자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들은 참 많이 찍었는데 동영상을 좀 많이 안 찍어서 이제 이제 그리워져서 딱 보려고 그러면 사진만 있으니까 잘 상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들 좀 많이 찍어 놓고 그래서 좀 반려동물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좀 추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마음 상담소 마지막 사연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 제가 사연 내용을 살짝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최적화된 거 아닐까? 우리만큼 이걸 잘 설명해줄 사람은 없겠다. 우리밖에 없다. 말을 우리밖에 떠나서. 오준 쌤이 이런 자신감 쉽게 피력하지 않는데 예. 제가 바로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헛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 저는 울산에서 유명한 딸바보 아빠입니다. 오, 딸바보시네요. 저랑 똑같은. 솔직히 심각한 정신건강 고민은 아니지만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의 조언과 응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개그맨의 꿈을 꾸기도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인 것 같아 포기하고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도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아내의 도움과 응원으로 2달 전부터 2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을 기록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이 웃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보고 즐거우셨다는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합니다. 개그맨이 되고 싶었던 학창시절의 꿈과 그때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하고 유튜브가 저의 평범한 일상에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2가지 마음이 듭니다. 다른 분들에게 저의 일상을 공개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의 재능과 끼를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므로 잊었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지속하고 싶습니다. 저의 못다 이룬 꿈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초보 유튜버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유튜버 선배님이신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의 좋은 조언과 응원을 받는다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자신감을 엿보이셨군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도 항상 선배님들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쵸. 예. 유튜브 선생님. 저희가 후배님이 또 생기셨네요. 그러니까 네, 네, 네. 한번 영상을 보죠. 영상을. 영상 가볼까요? 네. 한번? 뚱뚱이 걸어와 홀쭉이 걸어와 둘이가 골목길에서 마주쳤어요. 가진 거 다 내놔 가진 거 다 내놔 홀쭉이는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 딴따단따단따단따단 이게 가사를. 가사를 봤구나. 내려와서 들어누웠어. 알고 보니 뚱뚱이는 나일론 한자. 딴따단따단 이게 이거 애가 나오지만 아동용이 아니구나. 반전이 있네. 가사가 굉장히 이게 일단 조회수별로. 예, 되게 쇼츠가 조회수가 나왔구나. 일단 나는 혼자서 하잖아요. 네. 느끼 못합니다. 저희 또 한 번씩 해봤죠, 혼자서. 네, 못해요. 어떻게 이걸 안 하시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네요. 끼가 일단 있으시네. 네. 끼가 있으시고. 저는 일단 도전하는 거는 전 항상 응원을 해요. 이게 뭔가 항상 새로운 거 한다 그러면 새로운 걸 좀 항상 해보라고 좋아하세요. 하잖아요. 네, 왜냐면 재밌어. 뭔가 이게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셨을 거고 이거는 뭐 잘 되든 뭐 잘 되면 너무 좋고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시도를 했음으로써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어느 날 문득 나도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지금 대형 유튜버이신 모든 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겠죠. 예, 그 생각 없이 처음부터 나는 대형 유튜버야라고 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니까요. 한번 해볼까? 구독자 한 명에서부터 다 시작했던 분들이죠. 처음에는 나 그리고 우리 뭐 친한 친구 한 5명, 잘 6명. 보지도 않는 애들. 예.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분들이 안 보니까 오히려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예, 떨어져서 조회수가 떨어져요. 오히려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어설픈 친구들한테는 구독해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보기엔 독이야. 맨날 볼 수 있는 애한테. 맞아. 그래서 진짜. 눌러야 돼. 그거. 맞아. 그런 사람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응원을 하고 근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분이 좀 단순한 취미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어떻게 좀 영상을 봤어요? 저도 이걸로 그래서 사연을 보면은 맞아. 이걸 통해서 개그맨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제 성공을 굉장히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느껴지는 거는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엄청 많죠. 진짜로 영상 찍어서 올린 사람은 1%도 안 돼. 맞아. 직장인의 3대 허원 중에 하나죠. 나 유튜브 할 거야. 뭐 퇴사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이걸 직접 하셨잖아요. 이거 하셨잖아요. 이미
이 정도로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거고 이 채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컨셉을 잘못 잡았거나 소재를 잘못 잡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미 한번 해봤던 사람은 배우는 게 있죠. 그렇죠. 배우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영상은 좀 조회수가 있었는데 이런 영상은 별로였구나. 그럼 또 다시 해보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꿈이 그렇게 허황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배수해지는 않쳤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에 올인하기 위해서 퇴사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니까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어.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직장 나가고 막 안 네. 됩니다. 아니면 막 너무 큰 투자를 해. 그러니까 본업은 아직 직장에서 버셔야 되는데 막 비용, 막 시간을 너무 많이 여기에 뺏기면 사실 또 지치죠. 그만큼 어렵죠. 경관이 없어. 그 성과가 없을 때.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가져가야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세 명 중에 저희 셋 중에 제가 도전을 좀 제일 꺼려하는 편이죠. 항상 약간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그렇죠. 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소극적이요. 약간 하자고 해서 하는데 뭐 하기 싫은데 뭐 이랬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지금은 즐거운 삶을 살고 있고 오늘 이래서 저희가 또 여기 나와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도전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이낙주 우찬 선생님 말한 것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첫 번째 영상들 막 날짜 순으로 봐서 제일 오래된 영상들을 보면 지금보다 말도 못하고 맞아요. 시선 처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영상을 올린다기보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일단은 한 번씩 올려보다가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도 또 해보고 또 피드백에 저희도 막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럼 핀 마이크 15,000원짜리. 네, 그러다 마이크도 또 사고 네. 화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카메라도 좀 사고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으면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분은 뭐 채널만 만든 게 아니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걔 중에 몇몇 영상을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꽤 많아요. 맞아요. 쇼츠인데 대단해요. 이러면은 정말 좀 더 저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꼭 유튜브의 플랫폼에 좀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다음에 진짜 뭐 다른 일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떤 책도 쓰자고 그러고 유튜브를 보고 TV에서 출연 제의도 들어오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람 여러 개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잡, 뭐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본캐, 부캐 이러잖아요. 네, 본캐, 부캐 그렇고 자신이 어떤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이렇게 댓글 보면 또 본인도 즐겁잖아요. 근데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2달째 이미 하셨으니까 예. 그 마음 저희 충분히 이제 뭐 진심이라는 건 이게 또 와닿는데 또 아까 이낙준 선생님이 시작을 하는 사람이 1%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6개월 이상 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없어요. 사실. 맞아. 그런데 사람은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첫 영상을 올릴 때까지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채널 개설 제가 했거든요. 채널 개설일은 아마 2017년 연도가 달라. 한참 전에 채널을 개설했었는데 이 채널에 올릴 영상을 그때까지 잘 못 만들고 영상들이 쌓이지도 않고 컨셉도 못 잡고 그래가지고 올리는 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던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뭐 내가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꾸준히 내가 나를 갈고 닦는다면은 저는 뭐 좋은 영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영감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하시네요. 노래도 그러니까. 잘하고. 일단은 제가 보니까 뻔뻔하셔. 저희도 한번 구독을 할게요. 예. 네, 저희도 좀 구독을 하고 나중에 뭐 콜라보 같은 것도 와. 좀 할 게 있다면 이렇게 해보면 이제 벌써 따뜻한 마음 상담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얘기가 100%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얘기 중에 뭐 좀 어떤 부분은 좀 와닿을 수도 있고 난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다들 또 각자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한번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저희 영상을 보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귀한 자리 불러주신 센터 관계자분들도 감사하고 또 저희 영상 봐주신 많은 헬프님들이나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정신건강의 날이라는 게 이제 또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날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정신건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선입견들도 많고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도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그런 인식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